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퇴근길 함께 해주시는 세 분 덕분에 지옥철도 즐거운 마음으로 타고 다니는 청취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하던 프로그램 리얼 코리아 시절을 기억을 하시네요. 예, 갑자기 제 이제 연령대가 노출이 되는데 얼른 넘어가고요. 예. 자, 이분은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리얼 코리아를 진행하셨네요. 네, 그렇고 됐고요. 자, 이분은 남성분이시고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아니에요. 진짜인 줄 아시겠네, 진짜. 남성분이고요. 체중이 105kg, 키가 187cm, 나이는 35살이십니다. 이분 20대 초반부터 체중이 한 130kg, 그러니까 약간 거구이신 거예요. 풍채가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문제는 발바닥에 통증이 생긴 거예요. 발바닥에. 일요일 아침, 2주 전쯤에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졌는데 쩔뚝이면서 걸을 수 있는 수준의 통증이었는데 밤부터는 정말 디딜 수도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붓기도 있었다.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받았다. 의사 선생님 소견은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는데 본인은 발바닥 중앙에 통증이 있으니 일반적인 족저근막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족저근막염 약을 먹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화요일에는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한의원도 가신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근육이 심하게 뭉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침 치료 이런 걸 해주신 거죠. 다시 또 정형외과를 갔는데 이번엔 통풍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이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붓기도 더 많이 붓고 빨갛게 이제 색깔도 변하고 발열까지 있는 겁니다. 열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활이 약간 좀 힘드신 모양입니다. 자, 궁금한 건 피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통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통풍이 처음 발병을 했는데 그럼 저는 잠재적인 통풍 환자가 되는 거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나오는 거냐. 통풍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통풍에서 나타나는 그 요산 수치 있거든요. 요산 수치를 보고 통풍 수치라고 얘기를 해요. 피검사 결과는 다 정상인데. 근데 그 피검사 수치가 높다고 해서 통풍이 나오지 않고요. 낮다고 해서 통풍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가 명확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임상적으로 요산 수치는 참고적으로 보는 거지 절대 요산 수치를 보고 통풍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와 통증 부위와 이런 것들이 더 사실은 의사들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데 더 중요합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넘게 맥주를 사서 주 4-5차례 하루에 한 캔씩 드셨답니다. 하여튼 통풍에 안 좋은 거죠, 맥주가.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아마 통풍 요산 수치가 높지 않은 통풍인데 그런 결정인자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결정인자가 그런 관절에 생겼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풍약을 우선 먹어보고요. 족저근막염보다는 통풍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통증이 또 어마무시하신 것 같아요, 이분. 그런데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발바닥 아프고 뒤꿈치 아프고 이런 거는 신장을 더 핵심으로 봅니다. 그런 요산의 배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네. 신장의 기능이 좀 좋아져서 배출 능력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신장은 혈액학적으로 보면 대동맥에서 내려오는 혈액의 대부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로 갔던 나쁜 피가 콩팥으로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혈류량이 떨어져요. 다리에서 들어오는 양이 희한하게. 그래서 다리 쪽에 그런 나쁜 피들이 빨리 제대로 못 올라오게 되죠. 그게 계속 누적이 될 때 그런 결정인자가 생기고 통풍이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제일 많이 생겨요, 사실은. 제일 먼 데니까, 그죠? 네, 제일 끝에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발바닥, 발가락, 엄지, 뭐 새끼도 나타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콩팥 기능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한약재들을 좀 먹으면 좋을 것 같다. 하초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들을 달여서 먹거나 그다음에 우리 통풍약을 먼저 먹어야겠죠. 네. 그렇군요. 네, 일단 피검사 임원장이 얘기했지만 피검사에서 그 요산 수치가 실제로 높은 사람이면서
그 통풍 환자인 경우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혈중의 요산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이게 통풍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풍은 혈중의 요산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로 진단 내리는 게 아니라 이 특정한 그 통풍 관절염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통풍 관절이면은 발바닥은 예외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쌓일 수 있는데 임 원장이 얘기했지만 이제 가장 많은 데가 엄지 발가락입니다. 엄지 네. 발가락 끝이 아니라 엄지 발가락의 뿌리 그렇죠. 있죠. 예. 그쪽에 제일 많이 생기고, 근데 증상은 이제 이게 통풍이라는 게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 살짝만 닿아도 엄청나게 아프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통풍에 앓고 있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전형적인 그리고 증상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저기지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많이 걸렸죠. 술과 맥주와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부유한. 그랬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지금 미국 특파원으로 가 있는 김모 선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본인은 맥주를 안 드시고 이제 소주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 나아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생활 개선 이런 걸로 상당히 뭐 나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통풍 치료가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처방받아서. 네, 그래서 이 약이 듣는다면 뭐 통풍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한의학적으로는 네. 이게 신장 콩팥은 찬 거를 제일 안 좋아합니다. 콩팥은 신장은 네. 그래서 찬 거를 안 좋아하는데 보리가 찬 성질이에요. 그래서 맥주가 먹으면 참 시원하고 여름에 먹으면 좋은데 이렇게 찬 걸 먹게 되면 신장이 기능이 오므러든다고 표현을 하죠. 한의학 쪽에서는. 저는 그게 다 일맥상통한다고 그러네요. 보여요. 네, 예, 의학과 그러네요. 한의학이. 그렇군요. 자, 우리 사연 주신 분은요, 예, 통풍 때문에 지금, 이게 정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그 통증, 예, 통증인데요. 맥주 일단 줄이시고요. 콩팥 기능 보완은 약 한번, 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산 수치와 이 통풍 진단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는 아니라는 사실. 일치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요산 수치가 높다고 알았네요. 해도 통풍 관절염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는 임 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참고하는 자료지. 이게 뭐 진단에 영향을 주는 그 수치는 아닙니다. 이게 피검사 결과 정상이어도 통풍 증상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질문 있죠. 그럼 왜 하느냐? 허를 딱 찔렸네. 예, 근데 안 하기는 좀 뭐예요. 안 하기 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생리병리학적으로 요산이 많으면서 그게 뭉쳐가지고 통풍 환자들이 그 조직 검사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게 피해 많다고 해서 관절에 생기어서 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사이에 뭔가 숨겨진 과정이 있을 기전이 거예요. 또 예. 있군요. 아직은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